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일상배상 책임보험의 여러가지 사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누수와 관련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주차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입하신 일상배상 책임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20만원을 제하게 되는데 관련된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실까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누수인데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아래층 천장이 젖게 되면 위층을 의심하고 어디에서 누수가 났는지 방수의 하자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웃 간의 불화도 생기게 마련인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파트에 사실 경우 내가 아래층에 살고 있어 라고 한다면 누수가 날 경우 보통 위층으로 바로 달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관리사무소 직원은 위층에 방문하여 누수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만약 원인이 위층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위층에서는 자연스럽게 누수를 인정하게 되어 아래층에 사는 나는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층에서 누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누수 전문가를 불러 누수 탐지까지 해야겠죠. 그럴 경우 사진과 동영상, 견적서 등을 수집하여 원인이 발생한 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위층에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 누수가 나서 피해를 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 가족들이 가입한 보험 증권을 모두 꺼내서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나는 전세로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경우 아래층과의 문제도 있겠지만 집주인과 그 결과를 놓고 다툴 때가 많은데요. 만약 세입자의 경우 이건 누가 봐도 내 과실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정수기 호스를 잘못 건드렸다던가 수전을 틀어놓고 집을 나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런 과실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아래층에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집에 노후로 화재가 생겨 누수가 난 경우라면 관리, 보수, 수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이를 알리고 집주인의 일상배상 책임보험에서 청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배책에 가입했다면 모든 누수가 다 보장이 될까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집주인이고 난 여러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배책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중 벌어지는 피해에 대한 배상인데 임대사업도 일종의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각각 보장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 가실 때 새로 이사간 주소지로 변경해 놓지 않아서인데요. 그 이유는 일배책은 목적물 주소지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보험증권의 일배책 특약의 목적물 주소지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되어 있는지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누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바닥에 있는 배관이 터져서 아래층에 피해가 간 경우라면 일배책으로 누수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용 부분으로 누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수가 발생되어 아래층에 배상을 해줄 때 우리 집 배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원래 피해를 당한 아래층에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만 위층에 사는 사람이 배관을 고치지 않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아래층에 배상을 해줘야 되니 손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누수가 되는 배관을 수리한 경우 손해방지 경감 비용도 보상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보험회사마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수가 났을 때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배책의 목적물에 관해서도 배상이 되는 부분이 누수뿐만 아니라 화재가 나서 위층 또는 옆집에 피해를 줄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데요.
특히 빌라에 사시는 분들 중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해 놓지 않아서 위층 또는 옆집에 만약에 피해가 갔다. 그럴 경우 우리 집에 대해서는 당연히 화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피해가 간 집과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일상배상 책임보험으로 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또한 일배책의 사례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가 주차장에서 사이드 풀려있는 차를 밀다가 부딪힌 사고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굳이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럴 경우에 자동차에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운전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배상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 고객님께서 분당에 거주하셨는데 거기는 이제 좀 잘 사는 동네다 보니까 외제차가 많았어요. 사이드 풀려있는 차를 밀었는데 약간 경사가 져서 차가 그대로 세 대가 앞에를 다 박은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운전 중인 게 아니고 본인이 차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과실입니다. 수리비를 본인이 다 몽땅 물어야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우울해하고 계셨는데 다행히 일배책 보험이 들어오는 게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더니 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도 나오고 수리하는 동안 이 차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렌트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도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실수로 몇 천만 원을 그냥 변상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상생활 중 그나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수천 수백 가지 사건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하게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이걸 다 열거해드리면 아마 몇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래도 이런 몇 가지 흔히 일어나는 사례들만 보더라도 여러분 일배책에 꼭 가입을 해야 하고 일배책에서 보상받을 만한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배책이 있는지 가족들 보험 증권을 모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사례가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는지를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사고가 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바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영상을 남겨 두셔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견적서와 영수증 등을 잘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일배책은 자동차 보험처럼 즉시 신고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바로 달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처리를 하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단 처리를 할 거야 라고 보험회사에 접수를 먼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사고 금액에 따라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경위를 파악하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일배책은 생명보험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손해보험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정액 보장이 아닌 실제 손해액만큼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실비보험이 2개가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보장으로 2군데 다 청구하더라도 반반씩 주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도 2개가 가입되어 있더라도 당연히 반반씩 주니까 한 군데만 청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한 한 사람 앞으로 2개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하나는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배책은 2개가 가입되어 있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배책은 1,000원 미만인데 이 비용으로 최대 2억까지 배상을 받을 수가 있고 비례보장이 1억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한도가 만약에 넘어갈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를 대비해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 20만원짜리를 가입을 하셨다면 본인 부담금, 즉 신체배상은 20만원 제하는 게 없고요. 물적 손해만 20만원을 제하고 1억까지 상대에게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2만원을 내고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배상 처리가 될 경우 한 군데만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짜리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20만원이 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본인 부담금 20만원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차피 변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가족들 보험 증권 중에 보험회사가 다른 2개 이상의 일배책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일배책이 2개 이상일 경우에 보험회사에 각각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손해액이 본인 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안 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피해를 준 금액이 100만 원이고 우리 가족이 든 보험이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 두 군데 가입이 되어 있을 때 둘 다 본인 부담금은 2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 중 한 군데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할 경우 실제 손해액 100만 원에서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80만 원만 받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두 군데 모두 청구를 하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 보험회사에서는 80만원, B 보험회사에서는 80만원이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160만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일배책이라는 것이 생명보험이 아닌 손해보험 상품이다 보니 보상받는 금액이 실제 피해 금액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피해를 본 금액만큼 배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각각 80만원씩 줄 거를 실제 피해액인 100만원을 반반씩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본인 부담금은 결국 내실 게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같은 방법의 계산대로 만약 손해액이 30만원이라면 얼마가 지급이 될까요? 계산 방식은 실제 손해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빼면 배상해줄 금액이라는 원리를 생각해 보시죠. 30만원을 A사, B사에 각각 청구를 하게 되면 A사와 B사는 실제 손해액 30만원에서 본인 부담금 20만원을 빼고 10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만원을 보상받게 되고 나머지 10만원만 본인 부담금으로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20만원 내야 될 걸 10만원만 내게 되는 것이니까요. 또한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제 피해액이 40만원 이상 넘어갈 경우 본인 부담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일배책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모두 다 입맛에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